3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저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그렇죠. 고민할 게 하도 많으니까. 자, 오늘도 진짜 청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사실 어떤 때는 청년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진짜 두 분 다 청년이세요. 이러면은 진짜 제목에 딱 맞게 소개해드릴 수 있죠.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신주호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전 최고위원이시죠?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맨날 헷갈려요. 근데 사실은 비대위원과 최고위원이 이게 같은 급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어떻게 두 분 요새 좀 아까 김홍국 선생님 보시고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제가 다 듣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연예인의 시제로 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감흥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김은국 선생님 오다 가다 많이 뵀어요, 사실. 저희 요새 그러셨겠다. 저희랑 네. 유세를 유세 많이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많이 뵀는데 평소에도 저렇게 아주 재밌게 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세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같이 도와주시던 그 고려 거란 전장에서 그 유명한 역할 하시던 저 이원종 씨, 네네. 이원종 씨가 또 이기영 배우 거죠. 이런 분들도 많이 유세 도와주시고, 그쵸. 처음에 이제 신기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선거 다 끝나시고 이렇게 좀 모시고서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요새 있잖아요. 알바자리도 젊은 사람들 알바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근데 한쪽은 구인난에 또 이렇게 시달리는 쪽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요새 구인난이라 그러죠. 예? 그 9일로 미뤘는데 원내대표 어떻게 구인난이 좀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선자 총회에서 그 원내대표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정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어떤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해나갈지에 대한 그 소신과 철학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이 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번 그 저희 초대 원내대표시죠. 초대 원내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특히 민주당의 거야의 그 의석 배분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자리인데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또 독식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법 폭정을 저지르겠다라는 그 사실상의 선언을 한 것이나 진배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이 원내대표 선거를 뒤로 미룬 것도 아주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당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딱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에서 그것을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불신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경선을 어떻게든 붙여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네네. 거기는 그냥 찬반 투표로 했잖아요. 그렇죠. 좀 네. 찬반 투표라니까 이제 말하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절차는 다 거친 거니까. 예.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자진해서 나서시는 분이 없이 어쨌든 한 분으로 좀 정리가 됐으니까 글쎄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이런 일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내대표 한 분이 이제 후보로 나오셨고 이분이 선출이 되시면 또 잘 이끌어 나가시면 되는 문제라서 저는 구인남보다는 적임자가 열심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임자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것도 결과로 증명을 하셔야죠. 결과로 증명해야 된다. 근데 그쪽은 이철규 의원이 나간다 그랬다가 불출마 결국 하죠.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당내 부정적인 기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당내 부정적인 기류가 이철규 의원이 친윤이라기보다는 이 지난 총선 과정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 책임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윤이어서 안 된다기보다 이 연달아 있었던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과연 이철규 의원이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당내 당선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가 윤재호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낙선자 모임에서 그 윤재호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데 과연 그분이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 혼란을 마무리하고 극복할 만한 적임자이냐 하는 그 의견이 대두돼서 결국에 비대위원장을 안 맡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철규 의원도 그 비슷한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친윤이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관위원으로서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있었던 그런 여러 행태들 때문에 지금의 그 당선자들의 비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철규 의원이 그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과 그 장동혁 사무총장을 비판하는 회견을 열었었어요 당시에.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선거 이후에 굉장히 조금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마 이철규 의원께서 출마를 하셨어도 뭐 당내 의원들이 일단 동조를 안 해줬을 거고 뭐 설령 당선이 만약에 되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엄청 싸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당은 반성이 없다. 굉장히 뻔뻔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게 사실 이철규 의원이 되게 대통령이 경로하시는 시점마다 등판하셨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을 대리하다시피 하셨던 사실은 친윤을 넘어선 찐윤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과연 찐윤이 필요하냐. 아마 당선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고, 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거랑은 사실 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분명히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두 경우 다 패배를 했으니까요. 자,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볼 때 민주당의 국회의장 지금 경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어요? 네.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중립을 담보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국회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추미애 의원, 조정식 의원, 뭐 정성호 의원 다 할 거 없이 이재명 대표의 구미만 맞추면서 그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되는 개혁 입법을 본인들이 진두지휘하겠다라는 의지를 사실상 표출하고 있거든요. 또 비슷한 사례로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이 그 지금 국회의장을 향해서 욕설을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운영을 중립으로 한다는 이유로 저는 민주당에서 물론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 예, 박지원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인식이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는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 중립을 담보해야 하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마저도 본인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용하겠다라는 그 아주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가 민주당 의원들의 그 인식 구조에 근저에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조금 민주당의 폭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어쨌든 국회의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대외적인 메시지에 있어서는 강경한 투쟁 기조를 내세우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여러 가지 민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하시는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은 어떻게 보면 각 정치인들의 자기 PR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좀 내밀한 선거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들의 마음이 가장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의원들 데리고 하는 선거가 가장 맞아요. 어렵다고 그게 하니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호응해주는 것 같아도 이제 속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하는 게 의원들 데리고 하는 선거다 보니까 저는 의원들께서 그리고 당선인들께서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냥 뭐 기사가 얼마나 되고 뭐 이것보다도 아마 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건 또 조직력의 문제라서요. 근데 저는 사실 물론 지금 우리 박최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게 있죠. 네. 거기에 국회의장 후보도 다 가고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야, 이 더혁신
더민주혁신이라는 이쪽이 상당히 파워풀한 곳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가신 분이 아마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혁 당선자. 거기 또 의원들도 많이 위원님. 가셨죠. 위원님. 네. 근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적합하다라는 그 압도적인 1위를 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네.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는 이게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 홈페이지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추미애 의원이 저는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이 그런 걱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이 전국을 이어가서 정권 심판을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추윤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추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더 이득을 볼 것이냐. 저는 단언컨대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주면 저희는 땡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나땡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을 거쳐서 다음번 대권으로 아마 그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민주당 내에 그 풍비박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지켜봐야죠.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안 된다라고 예단하기도 어렵고 뭐 된다라고 확신하기도 지금은 상황이 뭐 어려우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들께서 아마 각자 되게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여론조사라든지 당원들의 호응이라든지 아니면 기사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국회의장 선거가 판가름 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회의장 지금 선거 과정에서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보다도 이후에 의장이 되고 나서 그 행보로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 더민주혁신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여기가 많이 가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당선인을 31명을 배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최대 계파 다른 의원 모임이 따로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새롭게 좀 부상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선거를 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실 수밖에 없죠. 오케이. 선거를 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가진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합의라는 이게 21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이태원 특별법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이야기를 꺼냈는데 독소 조항을 사실상 없애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이 합의의 물꼬를 뜬 것도 높게 평가하지만 민주당도 대승적으로 이것을 받아준 것도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측면이 많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참사에 대한 진정한 애도 그리고 재발 방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첫 발을 뗐다. 그리고 첫 발을 떼는 거에 있어서 여야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그 줄기가 22대 국회까지도 좀 이어져서 비록 거야에 맞서고 있는 소수 여당이지만 저희와 민주당이 뭐 민생을 위해서는 합의를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이어지는 행보가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바라봤다라고 하시는 시선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략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사안을 너무나 정략적으로 바라본 것은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면 본인이 탄핵당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과라든지 진정 어린 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본인 손으로 해임하지 않은 게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안타깝게 잃은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만을 운운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았던 거, 그리고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좀 와주십사라고 초청을 공식적으로 했던 그런 추모 대회에도 가시지 않았던 것, 그리고 본인이 유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가서 개인적으로 뭐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추모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넌센스였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사실은 다행스럽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가 됐지만 전 대통령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본인에게 공치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얼마나 민심이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지,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자성하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자, 그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어떻게 일정 합의가 이제 이태원 특별법 됐어요.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전세사기 특별법하고 최상병 특검법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병 특검은 뭐 이번처럼 하면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과연 최상병 특검에 있어서 특검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해야 될지 그 여부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오래 끌었어요. 10개월 지금 최상병 돌아가신 지가 10개월 됐는데 네. 그 10개월 동안 뭘 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수사 그렇죠. 이게 미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이라는 분 자체가 어쨌든 뭐 국가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헌신하신 분, 희생하신 그럼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을 향한 보수 정당의 대우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특검에 있어서 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저는 합의를 해서라도 이 진상을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민주당도 바라고 저희 국민의힘도 바라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 진일보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 눈치 그만 보고 민심만 좀 봐야죠. 저는 국민 눈치를 좀 먼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눈치 볼 때가 아니라 국민 눈치를 좀 보셔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걸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 마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은 사실상 그냥 덮어두자라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아니 이미 지난번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때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 공수처 수사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고 뭐 했냐라고 공수처의 수사력을 탓하시더니 이제 와서 특검법 처리하자고 하니까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자라는 건 사실 본인들도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 너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 이렇게까지 오래 됐어야 됐나 이런 아쉬움이 저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은 그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기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는데 문제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법무부가 그냥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고 바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행태가 이렇다면 과연 검찰이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서 제대로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끝날 때가 됐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주호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